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많은 회사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어서 스웨덴 회사와 한국 회사가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황우형이라고 하고요. 스웨덴에는 지금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한 7년 정도 일을 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스웨덴에 15년 전에 와서 운이 좋게 오자마자 한국 글로벌 회사에 취직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15년 동안 계속 그 스웨덴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외국계 회사에서 주로 일을 했었고요. 음, 제 첫 직장은 리바이스였거든요. 미국 회사 아니에요? 맞아요. 오, 멋지다. 제가 경영학과 졸업했거든요. 아, 졸업하고 바로 이제 회계 쪽으로, 파이낸스 쪽으로 해가지고 취직을 했는데 그게 첫 직장이었어요. 1900, 아, 이제 연도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이가 나오기 때문에. 1900년도 말에. 그래, 그렇게 돼가지고, 음, 그래서 회계 쪽으로 해가지고, 음, 첫 직장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한테 음, 많이, 따로, 많이, 음, 청바지 많이 팔았습니다. 아, 제가 1년 일하다가, 음, 보통 이제 음. 그 경영학과 쪽 졸업생들은 음, 이 금융업계에 또 음. 로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1년 일하다가 그 은행에서 그 아, 2년을 일했었어요. 거기 그때도 은행에서. 음, 지금은 한국의 이제 제일은행이랑 이제 합병이 됐나? 근데 예전에는 아, 그냥 완전히 외국계 은행이었거든요. 스탠다드 음, 차터드 은행이라고 아, 거기서 2년을 일했었어요. 그래서 아, 예. 굉장히 많은 글로벌 회사에서 일을 했네요. 미국 네, 회사, 예. 한국 회사, 그리고 스웨덴 회사, 또 일본의 회사도 회사, 일을 하고 그리고 지금 다 스웨덴 회사로. 스웨덴에서로 다시 이제 아,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7년 일하는 동안 자의반 타이반으로 그러니까 2, 음, 3년 만에 한 음, 번씩 이제 이직을 해가지고 뭐 아, 은행에서도 좀 일했고 뭐 아까 말씀드린 아, 대로 미국 회사에서도 일을 했고 아. 그리고 또 뭐 홍콩 회사에서도 제가 있었네요. 전 전 세계에서 세계에 있다가 독일 회사에도 있었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 모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있다가 음. 이제 그 스웨덴에 이제 오게 됐죠. 아, 예. 그러면 그 회사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있죠. 그래서 회사가 그 나라, 그 오너가, 그 그쵸. 오너별로 예. 회사 분위기도 근데 있고, 이제 아무리 음, 외국계 기업이라고 해도 음, 한국이기 때문에 음,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하고 음, 일하기 때문에 음. 큰 차이가 없죠. 근데 아, 네, 그렇군요. 한국에서는 이제 뭐 음, 대기업이 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음, 중소기업이 있고 뭐 외국계 기업이 다 음, 있잖아요. 근데 음, 이제 외국계 기업이 그나마 좀 자유롭다. 그 음, 상하 이제 조직이 관계가 이렇게 음, 뭐 크게 딱딱하지 않다 하지만 그래도 한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죠. 조직 문화가 있고 음, 또 음, 한국 사람들의 그게 음, 있죠. 음. 당연히. 예. 근데 지금 스웨덴 회사에서 일을 해본 사람들은 네네. 굉장히 큰 차이를 그죠?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죠. 저도, 예. 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여기 오자마자, 음, 당연히 이제, 음, 지금은 고맙게 생각하고, 음, 이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음, 오자마자 이제 음, 한국 대기업에서, 음,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오자마자 15년 전에. 음. 그래서, 당연히 이제, 스웨덴에 있는 있는 한국 한국 회사, 대기업. 그렇죠. 글로벌 회사, 네. 한국 대기업 음, 회사, 음, 스웨덴에 이제 음, 들어와 음, 있는 음, 그 한국 대기업에서 이제 일을 음, 시작하게 됐는데, 음, 저는 이제 굉장히 즐겁게 일했었어요. 음. 재밌잖아요, 사람들 만나면.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한편 음, 대기업이다 보니까 조직 문화. 조직 문화, 저는 그렇죠. 한국에서 외국계 기업에서만 일을 했기 때문에 음, 대기업이라는 곳은 처음 일했어요. 외국에 나와서 대기업은 처음 일해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것이? 면이었냐면, 음, 상당히, 음, 딱딱하죠. 그렇죠. 수직적인, 굉장히 예. 수직적이고,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어제, 그렇고, 예. 일본은 제가 그 한국 회사에서 음, 일하면서 느낀 음, 거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국
조직에서 일할 때 음. 능력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 회사에서 그 한국 회사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뭐 속된 말로 잘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관계, 인간관계, 상하도, 상하관계. 저는 이제 상하관계를, 제 주변의 음. 사람들 중에는 물론 이제 여러 종류의 분들이 이제 음, 모이잖아요. 이제 맞아. 회사 조직이다 보니까 그 중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일은 관심이 없고 위에 분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게 보면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하. 위에 분들이 이뻐하시는 그런 분들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뻐함을 받느냐.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맞아요. 저도 굉장히 그 한국 분들이 그 일보다는 인간적인 감정적인 걸 우선시한 윗사람으로 뭐 보여야 된다든가. 저는 그런 걸 많이 예의를 느꼈거든요. 예, 지켜야 예의, 된다든가. 물론 스웨덴 회사에서도 예의는 당연히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복종, 예, 이런 복종을 원하는 건데 그거는 예의랑은 다른 거거든요. 맞아. 근데 어떻게 보면은 스웨덴 회사에서는 서로 예의를 지키거든요. 그렇죠. 서로.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여기는 수평이거든요. 완전 수평이죠. 예, 그래서 스웨덴 회사 물론 장단점이 있죠. 모든 조직은, 그렇죠. 모든 문화, 모든 어딜 가더라도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고 그러면 장단점이 그렇죠. 있지만 그래도 비교를 하자면 스웨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매니저라고 완전한 하면 수평이죠. 여기는 완전한 많은 온 수평이죠. 국민이 나이랑 네. 상관없이 포지션에 상관없이 여기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평입니다. 수평이죠. 예, 그러니까 위에 매니저를 위에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책임감이 더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나보다 책임감이 더 많기 때문에 나보다 돈을 많이 받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의지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매니저가 이제 리더죠. 나를 그렇죠. 리드해주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뭐 반드시 뭐 복종해야 되진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이 일을 해야 되냐. 이유를 들어봤을 때 당연히 이해가 가면 합리적으로 하는 거죠. 하는데 내가 물어봤을 때 이거는 내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똑같은 일을 예를 들면 시켰다. 그러면은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똑같은 일을 다른 걸 하고 있다. 매니저가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러이러는 을 하고 있는데 또 해야 되는 거냐?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공격도 아니고 그냥 그렇죠. 디스커션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이고 그거는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불필요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진행하기 전에 확인을 하고 디스커션을 하고 근데 이제 한국 조직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시작하는 거죠. 말하지 말고. 그죠. 알아서 하고. 시키면 무조건 하고. 그러다 보면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감정이 굉장히 상하고 감정의 소요가 그렇죠.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네. 저도 여기 스웨덴 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일적으로만 신경을 쓰면 되지. 뭐 인간관계 이런 거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또 이제 조직의 이제 상하 관계다 보니까 군대식 뭐 이런 관계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한국 회사에서 일할 때는 이렇게 큰 소리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위에 사람이 큰 소리가 학교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익숙하다 보면 회사에서는 큰 소리가 나는구나.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익숙하게 되죠. 근데 지나고 보면 그거는 이제 많이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다. 맞아요. 그게 우리의 문화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우리 문화니까 따라야 해라고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문화가 아니고요. 서로 존중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가장 우리가 향해야 될 부분으로서 맞아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쵸. 그리고 똑같은 비하인드링 여기서 계속 말하고 있는 그 주제가 그거잖아요. 그쵸. 똑같이 대하고 똑같은 가치가 그렇죠. 있다.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조직 문화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변해야 할 사회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주제로 우리가 네, 저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음. 인터뷰 보러 가면 예, 저는 이제 저 이제 고맙고 반가운 게 그쪽에서 이제 인터뷰를 이제 제가 이제 스웨덴 말을 이제 인터뷰 볼 만큼은 하지만 제가 여기서 태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이제 제 경력을 보고 뭐 머리가 까맣느니 뭐 키가 작으니 이런 거는 전혀 보지 않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이제 어떤 일을 했는지 굉장히 집중해서 물어보거든요. 그 전 직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본인들이 찾는 사람 그 포지션이랑 맞는지 그런 거에 굉장히 집중해서 보거든요. 그렇죠. 능력에 집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저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캔디데이트도 분명히 이제 인터뷰를 볼 거잖아요. 그럴 때 그 분명히 그 분들도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능력 위주로 본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이게 이제 스웨덴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나라의 실용성에 합리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물론 어딜 가나 인종차별이 있고 차별이 있고 성차별이 있고 모든 차별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그 스웨덴 그 조직 그 문화를 보면 정말 능력을 많이 보고 정말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도 느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교사로 영어와 스웨덴어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 라이센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1년 뒤에 학생 그 평가에서 굉장히 좋았다. 이 사람이 가르치는 능력이 검증되었다 하면 월급을 다른 교사와 똑같이 주거든요. 똑같이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한국이 좀 많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끔 하죠. 그렇죠. 한국에 굉장히 퀄리티가 많은 것들이 많지만 한국에서 못 살겠다 하는 게 그런 감정적인 그렇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만 좀 그 아쉬운 부분만 좀 이제 개선이 되면 한국 문화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개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 이제 첫 출근하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왔는지 어디 사는지 점심 챙겨주고 그런 이렇게 따뜻한 문화는 있어요. 맞아. 위에 사람이라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스웨덴 문화인 경우에는 이렇게 회사 처음에 가면은 뭐 처음으로 첫날인지 뭐 한 달 됐는지 그 신경 안 쓰거든요. 그게 또 스웨덴 이제 개인적인 문화죠. 서로 피해 안 받고 안 주고. 그렇지. 일에만 집중을 하고 그죠. 피해만 안 주고. 근데 그 한국에서 그런 따뜻한 정이 있는 그런 문화에 또 스웨덴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공평성, 합리적인 실용성. 그런 문화를 시너지.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시너지. 언니가 좋아하는 그렇죠. 같이 더 좋은 효과,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형성시키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정말 한국이 더 발전할 것 같아요. 요새 한국이 완전히 난리잖아요. 한국이 능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엄청나죠. 한국인의 능력이. 엄청나죠. 그래서 그걸 잘 이용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괜히 스트레스나 그 인간적 감정적인 걸 쓰시라서 일이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서로 챙기고 그렇게 하면 정말 한국 사람들이 더 나아질 수 있는데 사람들이 한국 회사에서 일하기 싫어하고 똑똑하신 분들이 다들 이렇게 나는 외국에서 살고 싶어. 외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이유는 딱 거의 한 가지거든요. 그거는 감정적으로 수평이 아니라 수직적인. 그러니까 위에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남의 말을 듣고 싶겠고 자기도 그런 사람은 너무 싫죠. 자기도 듣기 싫어하면서 나도 싫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 그런 분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한국에서 또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면 더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기업이면 월급을 많이 받으시죠. 그러니까는 저는 지금 요새 그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130원, 130원, 140원 뭐 이렇게 하면 뭐 연봉으로 말씀드리면 뭐 한
9천 정도, 음, 1억 1억 조금 넘게. 1억 정도 되는 것 1억. 같아요. 1억 연봉. 근데 네. 저는 이제 굉장히 음. 오래 일을 해서 음. 한 20년 좀 넘게 음. 그 파이낸스 쪽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그 요새 그 한국 그 대기업 과장이나 차장님 정도 한 연봉이 한 그러니까 요새 잘 몰라서 이제 찾아보니까 한 7천, 8천 그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연봉이 높으신 편이죠. 보니까 저는 제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제가 학교에서 받는 월급의 한 2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초봉의 2배 정도. 그러니까 그리고 제 전에 마찬가지로 한국학과지만 경영학과를 하신 분이 그 스웨덴 사람이 한국어를 가르치셨는데 교사를 하지 않겠다 하는 게 교사 월급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400만 원, 5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많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에 그 대기업이랑은 또 작으니까 외국에서 살면 막 불편하다고 하고 사람들이 못 살겠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외국에서 사는 이유가 마음이 편안해서. 그쵸. 그죠. 예. 그 한국에는 잘 살아도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막 그쵸. 갑질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또 갑질을 당하고. 그렇죠. 모든 갑질 문화죠. 그게 그 갑질 그러니까. 문화가 이제 조직에도 있다 보니까 그 갑질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그쵸. 한국에서는 그 갑질 때문에 그 자살 그 뉴스도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 그런 것 그것만 같아요. 아니라면. 네, 그것만 아니라면 최고죠. 그것만 아니라면 진짜 최고죠. 그죠. 경쟁을 해야 되고 거기서 경쟁에서 이기면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밑에 사람을 하고 그런 게 미성숙 때 그런. 근데 미성숙이기도 하지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국은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본인이 1등을 하지 않으면은 본인이 다른 사람을 좀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으면 자기는 도태되는 인구가 굉장히 많죠.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문제일까요? 저는 그게 다 연결돼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 유럽에서 한국과 인구가 비슷한 다른 나라 5천만 명이면 예를 독일 같은 경우나 아니면 스페인, 뭐 이탈리아 거기 다르잖아 한국과. 그것도 그러네요. 저는 성숙도라고 봅니다. 성숙도. 왜냐하면 그럼 그쪽으로 갈게요. 우리가 중세 시대 때 이때 슬레이브도 노예도 있었고 막 계층이 나눠지. 인도에는 아직까지 그 계급이 아직까지도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예전에도 없어졌지만 그래도 뿌리 깊게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가 평등한 존재이고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게 성숙된 시민의식 뭐 이런 거 그런 서로 거 같아요.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는 같은 가치가 있다. 여기는 그런 거는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학교에서도 차별이 있잖아.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반이 잘 사는 사람. 드라마에 보면 누구의 뭐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이게 여기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문화잖아. 그쵸. 여기는 똑같이 대해야 된다. 사람은. 그쵸. 그게 깔려 있지만 계속 아직도 주입을 시켜요. 학교에서 프린터 옆에도 붙여놓고 애들한테도 말을 하고 메일로 해서 차별이 있지 않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 차별이 있다고 말이야. 우리는 이만큼 있는데도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사회가 다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조금 있어도 그걸 없애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대해야 된다. 그 문화가 결국 그 회사 그 조직 문화에도 다 반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니저라고 해서 밑에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맺힌 게 많으셨나 봐요. 많습니다. 지금 다 잊었어요. 그래서 서로 같은 동등하게 일하는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뭐 제가 경험한 제 개인 경험일 수도 있지만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한국 조직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반적인 그 갑질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스웨덴 조직과 한국 조직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상상 이상,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다릅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사람을 네. 대하다니 할 정도로 굉장히 한국과 스웨덴의 조직이 다른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나눠본 공정함, 그리고 배려, 그리고 수평 구조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수평 구조. 수직 구조는 문화가 아닙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같은 가치를 가집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의 행복의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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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